건강한 80대로 연착하기 위해서 70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70대는 늙음과 싸우는 시기이고 80대 이후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젊은 시절의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난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도 퇴원 후 평상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우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진다. 뇌 기능도 급속히 약해진다. 그만큼 고령자는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해야 한다. 눕는 행위가 노화를 재촉하는 것이다.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70대이다.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갈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있다. 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전두엽의 기능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두엽은 의욕과 사고, 창조에 관련된 부분이고 남성 호르몬은 성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욕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다공증에 잘 걸린다. 식욕도 떨어지기에 자신도 모르게 살이 빠진다. 근육이 없어지기에 우울증에 걸리면 단번에 늙어버린다. 7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가진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활동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하고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70대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들이 없어진다.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퇴직 후에 활동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현역 직업인으로 생활한다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고 만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몸이 버틸 수 있는 한평생 계속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같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통해 계속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이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이다. 또한 운전면허는 반납하면 안 된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사는 경우는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이동수단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고 외출 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거의 밖으로 외출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10중 8구 2에서 3년 안에 병간호를 받는 상황에 처하거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외출할 기회는 확실히 늘어난다.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세로토닌이 부족한데 치료법 중에 광요법이 있다. 인공적으로 강한 빛을 일정 시간 받는 요법인데 증상 개선에는 효과가 있다. 고령자는 일부러 일광욕할 필요는 없고 하루 한 번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면 그만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또는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방법이다.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을 생성한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인이 되면 아침 일찍 눈을 뜨는 것도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예방된다.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지하철 등에서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장수하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자.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은 하면 안 된다. 좀 마른 유형의 사람이 좀 통통한 사람보다 평균 6에서 8년 빨리 죽는다고 한다. 한국, 일본, 미국도 마른 사람보다 BMI가 25에서 30 정도의 약간 통통한 사람이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이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경우도 통통한 사람이다.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70대는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다.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좋아하는 것을 먹어도 된다. 동양인은 동맥경화로 사망하는 경우는 서구보다 현저히 적다. 동양인에게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이다.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기능 유지이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채소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육류 섭취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파이란 아미노산인데 고기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이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다. 성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이나 집중력에도 관여하고 있다. 70대가 되면 인간관계를 되돌아본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귀찮아진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다. 반면 여성은 폐경 후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에 건강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만남은 중요하다. 나이 들어서는 활발한 인간관계가 최고의 보약이다. 타인을 향한 상냥함은 노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단, 싫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좋다. 고령이 되면 전두엽 위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자주 싸우게 된다. 그래서 의견이 비슷한 사람과 사귀는 게 좋다. 정말 싫은 건 하지 말자. 이것이 70대의 생활 방식에서 중요하다. 혈압, 혈당치를 과하게 조절할 필요가 없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장애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신체의 나른함과 활력 저하를 초래하고 면역 기능도 저하시킨다. 이러한 약물의 장기간 복용은 건강 장수에 위험하다. 대부분 의사는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보다 낮게 정상 수치까지 낮추려고 한다. 나른하고 머리가 띵한 증상이 있다면 말해야 한다.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약간씩 약물의 부작용이 있어도 의사가 건강을 위해 처방한 것이라 믿고 참으려 한다. 하지만 이런 인내는 필요 없다.
건강검진보다 심장과 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7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 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실제 건강검진은 장수에 도움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의 판정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95% 사람을 정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해서 빗나간 5%를 비정상으로 하는 통계적 판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체질과 환경이 다르기에 이상 수치임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정상 수치에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건강검진에서 질병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혈압, 혈당치, 적혈구 수 등의 5에서 6개 항목에 불과하다. 그것도 혈압과 혈당이 매우 높으면 건강 상태를 해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는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상 수치가 나오면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약을 먹는데 혈당치와 혈압을 낮추면 몸은 나른하고 머리도 맑지 않고 활동량은 떨어진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도 남성 호르몬 감퇴에 따른 의욕 감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정말 예방하고 싶다면 심장 검진이나 뇌 검진을 추천한다. 일반 건강검진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심장 검진을 3년에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 어딘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좁아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스텐트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힐 수 있다. 뇌 검사에서도 MRI를 찍으면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고 불필요한 절제를 하기보단 70대가 되면 일단 심장 검진, 뇌 검진을 추천한다. 70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70대 무렵에 암 제거 수술을 하면 확실히 체력은 떨어지고 빨리 늙는다. 소화기계 암이라면 수술이 잘 돼도 영양장애가 수반된다. 따라서 이후의 생활질은 떨어지고 현역 시절 건강했던 사람도 단번에 힘없는 노인이 된다.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암은 두 종류인데 전이되지 않는 암이라면 내버려 두어도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으니 수술도 필요 없다. 암이 커져 장기를 눌러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생활에 큰 장애가 될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 제거해야 한다. 85세가 넘어가면 몸속 어디엔가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다. 전이되는 암이 아니라면 내버려 두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령자는 암의 존재를 모르는 채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낫다. 70대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70대 무렵부터 행복 호르몬이란 세로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불안감이 더해지고 의욕이 저하되거나 우울증이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정신과 의사의 진찰받아야 한다. 고령이 되면 감기로 병원에 가듯이 부담 없이 정신과 의사의 진찰받는 게 좋다. 가족 중에서도 노부모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진찰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매는 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 중 하나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85세 이상은 40%, 90세 이상은 60%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보면 된다.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으로 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늘듯이 치매에 걸리는 것이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의 차이일 뿐이다. 치매 진단을 받아도 기존의 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이어가며 신체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킨다.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